안녕하세요, 성민식당입니다. 또 참치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참치는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내 참치가 맛이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잡았던 참치가 좀 별로였어가지고 한동안 신경을 끄고 있다가 이번에 좀 저렴한 값에 올라왔다고 해서 참치를 사러 가봤습니다. 저때 키로에 4,000원 정도 준 것 같아요. 크기는 11kg짜리고요. 이제 손질을 시작할 건데 징그러우니 주의해주세요. 생선을 손질하는 순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장기관을 분리해주는 걸로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가미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가미와 몸통이 연결된 앞부분과 뒷부분에 칼집을 넣어주고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아가미와 연결된 부분을 칼로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미와 몸통이 연결된 부분을 앞뒤로 끊어주면 아가미만 뚝 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큰 생선은 따로따로 제거해주는 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작은 생선이라면 아가미와 내장을 한 번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미를 제거해 준 다음에요. 보기 안 좋으니까 겉에 묻은 피를 한번 가볍게 씻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생선의 똥꼬에서부터 칼을 넣어서 아가미가 있는 곳까지 잘라주시는데 저 지느러미 있는 곳은 단단하니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저렇게 쭉 갈라주면 저 안에서 내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어를 사셨을 경우에는 저 내장이 냄새가 나지 않고 조직이 녹거나 하지 않은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만약에 배를 갈랐을 때 내장이 녹거나 뱃살이 녹거나 내장이 뭉그러져 있다면 회로 드시는 거는 조금 더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장과 몸통이 연결된 부분에 가볍게 칼집을 넣어주고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위 같은 경우에는 슈토라고 해서 내장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버렸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만들어 먹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에 묻은 피를 한 번 더 닦아줬습니다. 나중에 살에 묻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이 다음에는 대가리를 분리시켜 줘야 되는데요. 정수리 쪽에서 대각선 앞으로 칼을 넣어 주겠습니다. 생선이 크면 저 부분에도 살이 꽤 많기 때문에 직선으로 자르면 버리는 게 많겠죠. 그래서 저렇게 대각선으로 칼을 넣어 주고요. 참치 같은 경우에는 뼈가 원체 두껍기 때문에 저걸 칼로 자르려면 칼이 상해요. 그래서 저렇게 목을 꺾어주면 뼈가 잘리고 그 사이에 연결된 부분만 칼로 잘라주시면 머리가 잘립니다. A few moments later. 도마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가마살을 분리해 줄 거예요. 가마살은 옆 지느러미와 아랫 지느러미를 연결시켜주는 선으로 칼을 넣어주시고 그리고는 머리 쪽으로는 최대한 앞쪽을 향하게 잘라줬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옆 지느러미와 아랫 지느러미 사이 그리고 옆 지느러미에서 대가리 쪽으로 잘라주시면 가마살을 분리할 수 있어요. 저 부분이 생선에서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부위죠. 근데 기름이 별로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 지느러미 근처에 있는 단단한 껍질을 한번 잘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체 단단하기 때문에 칼이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등 부분에도 비슷하게 단단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는 껍질 안에 비늘이 있기 때문에 비늘을 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척추 가운데를 잘 찾아서 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방식을 고마이 오롯이라고 하죠. 이때 가급적 큰 칼로 단칼에 잘라주셔야 단면이 예뻐요. 자, 옆에서 칼이 척추뼈까지 들어갔다면 이제는 90도 꺾인 방향에서 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등 쪽에서부터 칼을 넣어줬어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살을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칼질에는 껍질만 자른다고 생각하고 자르고 그 다음에 잘린 껍질 사이로 칼이 들어가서 뼈와 살을 타고 분리해 준다는 생각으로 칼을 넣어 주시면 비교적 깔끔하게 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집에서 누가 하냐 싶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등살이 분리가 됩니다.
예, 앞에 뼈가 붙은 부분이 있어서 마저 잘라줬어요. 자, 스마일은 내장 가리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등살이 한 포 나왔죠. 이제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쪽에서 껍질 한번 자르고 척추 있는 데까지 칼을 넣어주시고, 다만 저 가운데 있는 쪽에 가시가 있으니까 저기를 한번 끊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했을 때는 배 쪽으로 칼이 들어가는 것보다 앞에서 단면이 나왔던 저 부분 쪽에서 이제 칼이 들어가서 뼈를 끊어주는 것이, 그 다음에 꼬리 쪽에 살짝 붙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가 좀 이 달라? 부분을 그렇진 않아? 잘라주면 이쪽으로. 이제 살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붙은 그냥 부분이 이거 더 있었어요. 뼈를 끊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붙은 부분만 조심스럽게 아래 붙는 툭툭 거랑 끊어주면 좀 다르네. 이렇게 뱃살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걸 두 번을 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뼈만 남았는데 이것도 버리지 않아요. 해동지를 이용해서 겉에 있는 수분을 좀 핏귀와 함께 제거해 주겠습니다. 되자마자 이렇게 수분을 먹어서 축축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생선살의 수분은 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숟가락을 이용해서 저렇게 뼈에 붙어있던 살을 긁어주시면 돼요. 이 작업을 할 거니까 처음에 오롯이를 떴을 때 뼈에 살이 많이 붙었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등에 비해서 배 쪽에 뼈가 살이 많이 붙어있죠. 예, 제가 잘 못했다는 뜻이긴 한데요. 어차피 저렇게 다 긁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고마에 오롯이 뜬 거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뼈와 함께 있는 혈압육을 날려주셔야 돼요. 저는 저 부분을 너무 두껍게 자르긴 했는데요. 저 근처에 피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잘라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지저분한 것도 한번 잘라주고요. 저런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 다져서 참치 타르타르나 네기도로 같은 걸로 쓰셔도 돼요. 이 상태로는 냉장고에 넣기엔 너무 크기 때문에 반 정도 재단을 해주신 다음에 해동지로 감싸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집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1도에서 2도 사이로 맞춰져 있고요. 이런 횟감은 냉장고에서 야채칸에 보관합니다. 야채칸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안에서도 한 번 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온도 변화가 적어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없으시는 분은 야채칸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가시는 없지만 저 빨간 부분, 혈압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 부분은 못 먹기도 하고요. 저 부분에서 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반 잘라서 해동지로 싸서 랩으로 감싸고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자, 이번엔 뱃살인데요. 뱃살 같은 경우에는 저 내장을 감싸고 있었던 막과 그리고 가시도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화로가 아니고 선어기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을 미리 제거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늑막 부분을 제거하는 건 개인 취향인데요. 저는 대부분 벗기는 걸 좋아합니다. 24 hours later. 24시간 동안 숙성을 진행했는데요. 숙성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생참치 같은 경우에는 수분과 핏기가 원체 많기 때문에 해동지가 젖을 때마다 해동지를 갈아주셔야 돼요. 처음엔 한 30분 만에 갈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 한 3시간 이렇게 좀 더 넓은 간격으로 갈아주시면 살의 탄력도 좀 생기고 회 맛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핏기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꼬리 쪽을 좀 먹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탈피를 해줄 건데 앞에서 확인한 거는 피하 지방이 얼마나 있나 본 거였어요. 그런데 피하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껍질 쪽에서 핏기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바짝 붙이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저렇게 두 덩어리가 나왔는데 껍질을 벗긴 쪽에서도 피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바로 먹을 거지만 해동지로 싸서 핏기를 흡수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등 쪽 꼬리가 되겠는데요. 맨 뒤에 꼬리는 너무 질기니까 일단 빼놓고 저 빨간 어두운 색 부분이 혈압육이라서 저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철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비린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제가 먹지는 않았고 친구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이날도 회시락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전날 마신 술이 안 깨가지고 대충
회만 썰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끌었던 어그로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참치가 굉장히 기름이 없어서 마치 전신이 약감인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나오는 이 참치가 제가 이날 잡은 참치예요. 껍질 쪽에 있어야 할 지방 부분이 전혀 없죠. 저기 등 부분뿐만이 아니라 배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가마살이나 뱃살도 근막 사이에 악가미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손질한 참치는 어떠냐? 자, 거의 비슷한 부위인데 보시게 되면 껍질 방향으로 핑크색이 돌잖아요. 저게 조직 사이에 기름이 차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두 생선의 차이는 어디서 이렇게 나느냐? 산지도 비슷했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시즌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번에 잡은 참치가 1.5kg 정도 더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없는 참치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에 잡은 거고, 저 기름진 참치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잡은 참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울 때 먹는 참치가 훨씬 맛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치는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추운 계절에 방열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편이 좋은 참치를 고르는 법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악가미도 참치니까요. 기름 없다고 버릴 순 없고, 기름진 참치냐 담백한 참치냐인 건 뭐 절대적으로 기름진 참치가 맛있고 담백하면 맛이 없고 이건 아니니까, 기름지지 않은 참치로 타다키를 해 드신다든지 찌개를 해 드신다든지 초밥을 해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산 참치 같은 걸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있는데 참치만 주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마트에서 샀던 문어도 썰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 참치가 왜 맛이 없는가 참치 해체하는 영상과 함께 담아봤습니다. 이날 잡은 참치로 했던 여러가지 도시락 사진 보시면서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산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수산물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수산물을 주로 다루게 됐네요.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